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반포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거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반포자의 전셋값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포자의 전세 시세 국민평수 기준으로 13억 2천만까지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국평 기준으로 13억 5천 이하의 매물들이 속출하면서 전체적인 시세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 반포자의 13억 3천이 어떤 수준의 전세값일까요? 2018년 12월 수준의 전세값입니다. 이 정도로 전세 시세가 낮다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만기된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전에 계약했던 수준만큼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반포자이가 전세 시세가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고 전세 시세 22억까지 찍었습니다. 22억까지 찍었던 전세 가격이 13억 2천, 3천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 없던 사건입니다. 전세값이 단 4개월 만에 40%가 하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22억에서 13억 2천, 깔끔하게 딱 40%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반포 지역 아파트 보유자라도 전세값 8억 8천 하락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가능한 한도가 일반적으로 2억이다. 그래, 반포 지역에 아파트 보유한 사람은 그보다 더 현금 창출 능력이 있겠지. 그래도 8억 8천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매매 시세는 어떨까요? 33억 그대로 있습니다. 전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40%까지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30%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음마나 잠실종 5단지 같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상이 되는 전세가율이지, 이런 준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세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전세 시세가 빠르게 하락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매매 가격이 버티고 있고 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전세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거주가치 척도를 나타내죠. 또한 매매와 다르게 반드시 시간 내에 수요자를 찾아야 하는 특수성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의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했기 때문에 공실이 존재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와 다르게 버티기와 단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은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 저희가 말씀드렸죠, 시차를 두고 같이 하락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1차로 한번 나타났고 추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 전세는요, 억 단위의 목돈을 임대인한테 대여해 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돈의 가치에 따라서, 이 목돈의 가치에 따라서 전세 시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돈의 가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과연 1년 사이에 바뀐 돈의 가치 보겠습니다. 작년 반포자의 전세가 22억 시작을 알렸던 2021년 10월에 돈의 가치가 어땠나 봤더니 이 당시에 특판 정기예금 금리가 1.5%였습니다. 그럼 22억을 받아서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연 3,300만 원이 나옵니다. 얼마 안 나오죠. 자, 그런데 현재 전세 시세 13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금 이자율 얼마나 나오죠? 4.5% 나오죠. 조만간 5%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전 이자 따져봤더니 5,940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전세 가격은 40% 급락했는데 그렇게 받은 전세금이 1년 전 대비해서 돈의 가치로는 2배 이상 높다는 게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이 전세 공급자와 수요자한테 동시에 작용됩니다. 임대 입장에서는 야, 요즘 예금 넣으면 왕대접해주네, 월세 말고 전세 내야지.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도 7%, 전세값 너무 비싸다, 다른 데 알아봐야지, 비싼 전세 시세에 나온 매물을 잡지 않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더라.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수요자한테 맞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포자에는 공급자, 수요자한테 금리가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전세값 40% 폭락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저금리는 전세 실종, 고금리는 전세 부활이다. 아니 요즘 월세 계약 많다면서요. 왜 고금리가 전세 부활인가요? 지금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지금 오른 전세값을 이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돌려주고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는 세입자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전세값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서 월세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요. 전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반포, 강남, 잠실 지역 등은요.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요.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금리 인상 직전인 2021년 상반기에 전세 가격 고점이 형성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반포자에는요. 다른 모습을 보여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랐던 2022년에 오히려 전세 시세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서초, 강남과 다른 지역과의 전세 매매값 차이가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전세 가격은 기준금리가 결정한 다음에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반포자의 전세 가격은 왜 올라갔어?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잠실 다 2022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 치솟았잖아. 왜곡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의 왜곡을 부른 반포 지역의 6,600세대 이주였죠. 반포주공 1단지 방배 13구역, 신반포 18차, 신반포 21차, 그리고 반포주공 3주구가 이주를 했는데 여기가 워낙 감정평가 금액이 높다 보니까 이주비 40% 해준다 하더라도 인별 10억 이상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 강남 지역에 이주비 5조 이상이 풀리면서 전세 시장을 모조리 끌어올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까지 같이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 몇몇 전문가들이 야 이거 양극화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니까 서초나 강남 같은 똘똘한 채에 몰린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사들이나 전문가들 많이 있었죠.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고 그 2주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세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물린 사람들이 있죠. 2주 시기에 매수한 갭 투자자 전부 심각한 위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뭐 전세 가격 8억 9억 떨어졌으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재건축 2주에 따른 급등 과정을 몰랐던 투자자의 큰 실수였다는 부분이죠. 자, 서초구는요. 전세값 최대 버블 시기에 체결된 전세값 만기가 이제부터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반포자이나 레미안 퍼스트지 보시면은요. 언제가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다?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 반포 지역 중심으로 한 이주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이게 만기가 언제 되죠? 2023년 2분기부터 2024년 2분기 때 만기가 다가온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내년 8월에 원벨리가 입주를 해요. 레미안 원빌리 299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2009년 3월 반포자 이후에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년 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입주 물량까지 있고 2년 전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가 형성되어 있네. 어떻게 될까요? 서초구의 불패시라는 이때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겁니다. 현재 호가 30억, 35억, 뭐 대형 면적 50억까지 부르는 상황이 있죠. 이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란 부분이죠. 자, 반면에 반포 지역 입주를 노리시는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역전세라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지금 블로그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서초나 강남 지역 문의 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거꾸로 사시는 겁니다.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버블이 빠지는 대규모 입주 물량 시기가 실수자한테는 버블 없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죠. 반포 외에도요, 위험한 지역 진짜 많습니다. 쇼킹 부동산 신간 역전세 대란에 저희가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이 책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